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독특한 이름의 소유자 한미미입니다. 네. 아니 너무 다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 분쟁과 갈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죠.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사실 가볍진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볍지 않은 파워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밝은 이야기, 우리 문화와 예술을 통한 평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저도 원고에 좀 충실한 스타일은 아닌데요. 시간상, 관리상 저도 조금 원고와 함께 같이 해서 20페이지, 20페이지 20? 왜냐면 영어 버전도 제가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써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스타트를 처음부터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절대 지속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노래, 무대, 그리고 또 공연, 스포츠, 예술 작품이 정말 정치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커넥트해주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 중에 평화운동가 중에 하나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것이,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국가와 이념을, 국경과 이념을 넘어서 청년 세대의 평화의 비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형성해 줄 수 있을까가 오늘의 그 던지면서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저 사진에는 제가 사진들을 좀 몇 개 올려놨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확인된 팩트를 베이스한 문화예술의 평화적의 역할, 한반도 역할을 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거슬러 보면요, 우리 2000년대에는 특별히 음악과 공연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남북 교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진 보시는 거는 아마 조용필 단독 콘서트가 있었던 해로 200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꼬꼬무에서도 꼬리를 무는 거기서도 나와서 되게 감동을 줬던 이야기인데요. 그 외에도 2002년도에는 이미자,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진희, 그다음에 윤도현 밴드가 가서 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는 전 그 강원도 도지사였죠. 그런데 필하모닉이 가서 평양에서 있을 수 없는 미국의 국가를 노래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주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적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앤썸을, National Anthem of the United States를 2008년에 actually 평양에서 이게 했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예술이고 음악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2018년에는 4월 달에는 이제 레드벨벳 K-팝 스타일 해서 윤도현 씨도 그때 또 갔긴 했으나 이게 있었고요. 사실 또 거슬러 보면 1998년에 리틀 엔젤스 그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공연을 했었어요. 평양에서도 하고 평양에서 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민족예술단, 우리 보통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가야금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런 공연들은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슬러 보아서 찾아본 걸로는 1990년대 에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1985년 이상가족 상봉 할 때 같이 그 공연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예술공연단 교환이. 그리고 90년대에는 가야금의 황병기 그러니까 연주자께서 실제로 서울 전통음악 그러니까 연주단을 가지고 첫 번째 민간 교류 문화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연주를 했었고 남한에서도 연주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 또 우리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여러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분도 있지만 5,000년 넘는 역사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우리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 이런 common ground가, common culture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더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스포츠로 가보겠습니다. 저 사진 좀 봐주시면, 워낙 유명한 사진이죠. 네.
1991년입니다. 탁구 그 일본 지바 새끼 탁구 선수 대회에서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단일 팀으로 나왔던 현종화 씨하고 리분희 네, 에서 말도 안 되는 가장 강적인 중국을 이기고 네, 골드를 타는 아주 금메달을 타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나중에 또 영화 코리아로 또 제작이 돼서 많은 관중들에게 사랑도 받고 감동을 줬던 곳이고요. 또 그 외에도 1991년에 또 피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도 남북이 단일팀으로 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리고 또 2000년대는 또 2000년대와 2018년에는 시드니 서머 올림픽 그리고 평창 윈터 올림픽에도 저희가 공동 입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거 18년은 기억하시겠죠, 당연히.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같이 저희가 공동 단일팀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정확하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2003년에도 대구 하계 유니버시티에서도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개법 굵직굵직하게 저희가 있고 또 이번에 세계 탁구 대회가 평양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28년인가요? 7년인가? 근데 그때 저희 한국 팀도 함께 공동으로 나뉘지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단순히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미래에도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사회들이 함께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다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다음 저게 이제 평창 올림픽 하는 거죠. 제가 이제 K-팝 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K-팝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아까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아까 첫 번째 우리 얘기하셨던 것 같이 저도 몰랐습니다. 남북 측에 함께 그 요트 레이스 한 거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이것도 꼭 넣어야겠구나. 미가사를 네 제가 스포츠 할 때 좋은 네 이렇게 모르는 스토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 아까 아카이브 얘기도 하셨지만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현재로도 또 DMZ에서 실제로 지금 다큐멘터리지만 영화제를 DMZ 영화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년째. 그래서 지금 문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슈를 젊은 세대와 함께 아울러서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중요성, 파워풀 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거는 언어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래, 춤, 그림, 스포츠, 경기 이 모든 것들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We don't need a translator. We know, we feel it. 그죠? 느끼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건드리는 힘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는 힘입니다. 논리적인 언어, 어떤 언쟁이 되든 어떤 티어리가 되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정을 울리고 사람의 마음의 벽을 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2002년에 월드컵도 그랬지만 튀르키예 케이스 보세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런데도 브라더. 저희 튀르키예 가면은 한국 사람이나 그러면 완전히 오 브라더 형제. 진짜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희 작년에 갔을 때도 그 주고 있는 그 힘이 강합니다. 그 연대 힘이. 그래서 스포츠만이 정말 줄 수 있는 또 그런 점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와 그리고 이런 모든 이념과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문화다.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우리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낄 수 있는 게 결국은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아까 말했던 5,00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역사, 문화, 언어의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던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동질성을 떠나서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툴이 될 수 있다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와 스포츠는 공감대와 공통의 기억을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오락성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커먼 그라운드를 확실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하고 현재 미래 얘기도 잠깐은 했으나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K-컬처와 이 글로벌 청년 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K-웨이브, K-컬처, K-팝, K-뷰티, K-푸드, K 뭐 많죠? 한글까지 지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젊은 청년들 그리고 세계적인 세대에서 세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좋은 예 중에 바로 아까 BTS, 예, Love Myself. 이거는 그냥 단순히 노래와 그냥 춤의 수준이 떠났거든요. 이거는 캠페인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던 그런 캠페인, 즉 인권, 자기 존중,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또 영화 관련된 드라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강철비라든지 저희가 했던 많은 영화들도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하물며 뭐 무빙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냐 한동안 굉장히 했던 그 또한도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단순한 문화 소비, 오락 소비가 아니라 정말 다음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평화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그 마무리한다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문화예술 스포츠는 단순한 그러니까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고 분단과 장벽 그리고 분쟁을 넘어서는 마음을 연결시키는 다리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5,000년 동안 함께했던 역사와 문화와 언어라는 공통의 뿌리를 되살리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툴이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예멘 다른 데서도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는 더 이상 DMZ, 그러니까 Demilitarized Zone을 다음 세대에게는 Redefining 하면서 Dream Making Zone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콜링이자 전 다음 세대한테는 이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평화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의 C 레터로 시작하는 비전에 대한 피스를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contextual culture. 맥락을 이해하는 문화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creative imagination. 정말 평화를 상상하는 창조적인 힘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compassionate communication.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collaborative action. 함께 실행하는 액션으로 나오는 실행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convergent vision. 하나로 평화라는 common ground, common 비전을 가지고 통합적 비전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communal connectivity,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연결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Christ Value Centered Community. 에 대한 것도 저희의 컨페션이자 저희 콜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